자, 그래서 오늘 저희 여기 왜 온 거죠? 선생님들께서 아주 중요한 임무를 하나 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모셨습니다. 아, 중요한 임무. 아, 되게 불안한데. 우리 바쁘고 고단하신 와중에 이렇게 친히 또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중요한 임무가 뭐죠? 조금 있으면 우리 1, 2학년 학생들이 과목 선택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친구들 2022년 개정 교육과정 첫 세대라 아직 내용을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께서 아이들이 한 번에 잘 알아들을 수 있게 한 번에 잘. 네, 그렇게 확실하게 설명해 주실 두 교육과정 전문가 선생님들을 섭외를 좀 했습니다. 아, 전문가니까 더 불안한데. 근데 진한쌤은 전문가가 맞으십니다. 그럼요. 제가 아이들이 꼭 알아야 할 내용들을 질문드리면 선생님들께서 답변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 꼭 한 번에 잘 알아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1학년 처음 해보는 거라서 잘 모르실 텐데 영상을 꼭 잘 집중해서 보시고 한 번에 꼭 잘 알아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학년이라고 다를 것 같지가 않습니다. 2학년 똑바로 듣자! 자,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시행되면서 고교학점제가 도입이 됐어요. 이게 졸업 요건이 복잡하다는 의견이 많은데 쉽게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졸업 요건 중요하죠. 자, 먼저 우리 지금 영상을 보고 있는 학생들은 192학점을 이수를 해야 졸업이 가능합니다. 190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많아 보이지만 실제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학교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192학점을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할 건 출석만 제대로 하면 졸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몇몇 학생들이 물어보는 질문이 최종 보면 졸업을 못하냐라는 질문들을 종종 하곤 해요. 그럼 최성보 설명을 조금 해줘야겠네요. 최성보는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를 줄인 말입니다. 우리 고교 학점제에서는 여러분이 학점을 이수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수 기준이 있어요. 우리 1학년 아이들이 듣는 과목 중에서 미술, 정보, 체육을 제외한 나머지 우리 공통 국어, 공통 수학, 통합과 통합사회 이런 과목들을 공통 과목이라고 합니다. 이 공통 과목은 3분의 2 이상을 이제 출석을 해야 하고 이게 학업 성취율이 40%가 넘어야 이수가 가능하다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최성보는 즉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는 이거는 과목별로 성취율이 40% 미만인 학생들이 대상자가 되거든요. 이 학생들을 위해서 학교에서는 별도의 지도를 또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최성보 대상자가 되더라도 출석만 잘하면 졸업이 가능하다는 말이에요. 지금 은수쌤이 말씀해 주신 건 1학년 공통 과목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1학년의 체육, 정보, 미술을 포함한 2학년의 모든 과목은 선택 과목에 해당됩니다. 이 선택 과목 같은 경우에는 출결만 3분의 2 이상 하면 학점 이수 처리가 가능합니다. 3분의 2 이상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만 미이수로 처리되어 추가 학습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챙겨야 할 건 출석입니다. 여기서 또 우리 학교 학생들이 궁금해하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국어, 영어, 수학 교과의 이수 제한 규정. 이게 도대체 뭐냐? 그건 전혀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국영수 제한 규정이라는 건 고등학교 졸업을 위해 이수해야 할 학점이 아까 192학점이라고 알려드렸죠? 이 중에서 174학점이 교과, 여러분들 수업과 관련되어 있는 거고 나머지 18학점은 참체에서 부과된 학점입니다. 고교학점인 174학점 중에서 국영수 과목의 학점이 81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입니다. 그런데 이미 학교에서는 이미 치밀하게 여러분들이 졸업을 할 수 있게 구성을 해놓았기 때문에 신경 없이 그냥 신청하시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신경을 쓰셔야 하는 학생들도 있는데요. 바로 꿈들의 공동교육 과정을 수강하시는 학생들입니다. 이분들은 다른 학교로 가서 수업을 듣고 우리 학교에서 개설되지 않은 과목을 듣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과목의 비율을 조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담임 선생님들이나 교육과정 담당 선생님과 상의를 해보신 후에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과목을 선택하려면 그 과목에서 뭘 배우는지, 그리고 수행평가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리고 어느 대학의 어느 학과에서 이 과목을 필요로 하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겠죠. 이 과목이 뭐 하는 과목이냐, 이걸 여러분들이 오늘 2개의 과목을 선택을 하셔가지고 심층적으로 설명을 들으실 겁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다음 주 수요일인 17일까지 1차 수요 조사를 실시를 합니다. 이거는 최종 결정이 아니고 과목 설명을 들어보니까 나는 이 과목을 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들을 여러분이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1차 조사가 끝나면 학교에서는 여러분들이 어떤 과목을 누가 선호하는지를 대략적으로 알게 되겠죠? 그러면 이후의 기간 동안 선생님들이 과목 최종 선택 및 결정을 위해서 작업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2학기인 9월 1일부터 6일까지 최종 신청이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내년 1학기, 2학기 과목 모두 선택한다는 걸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최종 선택을 마치고 나면 마지막으로 선택 과목을 수정할 수 있는 기회는 3일입니다. 9월 7일, 8일, 9일 이렇게 3일간 최종적으로 수정하실 수 있고 과목을 확정 짓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수강 신청을 하고 나면 교과서를 주문하게 됩니다. 이 주문이 완료가 되면 과목 변경이 어렵겠죠? 특히 이미 학기가 시작한 후에 해당 학기의 선택 과목을 변경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신중하게 과목을 선택해야 한다는 걸 부탁드립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아이들이 과목을 선택할 때 고민하는 게 있어요. 우리 학교에서는 일본어와 데이터과학 중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하는데 둘 중에 무엇을 선택하는 게 더 좋을 것인가? 작년에 1학년이었던 학생들이 고민을 많이 했던 주제입니다. 그쵸? 그런데 생각보다 결론이 단순하게 나올 수도 있어요. 자기가 소위 말해 이과인 자연계열 아니면 공학계열 학과로 진학하고 싶다면 데이터 과학을 선택을 하시면 되고, 문과라고 불리는 어문계열 그리고 사회계열로 진학하고 싶다면 일본어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요. 문화 그리고 언어, 의사소통에 관심이 있는 학생은 일본어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과학에 관심이 있고 논리를 따지는 것에 재미를 느끼는 학생은 데이터 과학을 선택을 하시면 되죠. 그런데 이것도 각각의 대학과 학과의 특수성이 있으니까 진학하고 싶은 대학의 학과 홈페이지가 따로 있는데 여기를 방문하시고 읽어보시고 참고하셔서 최종 결정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아이들이 많이 헷갈려하는 과목명 중에 역학과 에너지 그리고 물질과 에너지가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쉽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자, 쉽게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역학과 에너지와 물질과 에너지 둘 다 에너지를 다루고 있지만 앞에 단어를 살펴보시면 역학, 힘력자를 쓰고 있습니다. 즉 힘을 다루는 학문이죠. 그래서 물리학과 같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부분이고요. 물질과 에너지, 물질을 다루는 학문이기에 화학과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선택 과목을 어떻게 신청하시면 되는지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엔 과목 선택 과정에서 많이 들어왔던 질문을 몇 개를 갖고 왔습니다. 우리 전문가 선생님들은 앞에 있는 질문지를 한번 봐주실까요? 보시고 하나씩 대답해 주시죠. 네, 1번 질문에 설명회 때 제가 신청하지 않은 과목은 정보를 아예 얻을 수 없나요? 라는 질문이 들어왔어요. 아, 이런 질문. 네, 궁금한 과목이 여러분 많죠. 근데 절대로 그 두 과목만 설명을 들으시는 게 아닙니다. 설명회 당일에 여러분이 물리적으로 갈 수 있는 부스는 2개가 맞아요. 근데 학교에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온라인 통합 아카이브를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영상과 그리고 설명회 때 이제 선생님들이 설명해 주셨던 내용을 포함한 모든 자료가 우리 리로스쿨과 패들렛에 상시 게시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당일날 여러분들이 듣지 못하신 과목은 온라인에서 언제든 보시고 설명을 다시 보시고 숙지하실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네, 다음 질문이 친구들이 많이 듣는 인기 과목이나 꿀 과목 위주로 고르면 안 되나요? 라는 질문인데 이 질문을 전문적으로 답변해 주실 저보다 훨씬 더 전문가이신 선생님을 모셨거든요. 3학년도의 요정님이신 구자원 선생님이 답변을 해주실 겁니다. 예, 요정님입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갔다가 내 생기부가 텅 비어버리는 아주 무서운 상황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대학에 여러분들의 입학과 탈락을 갈라주실 입학 사정관들이 가장 눈여겨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학생이 우리 학과에 오기 위해서 자신의 진로를 위해서 얼마나 주도적으로 학교 생활을 했는가. 물론 여기에는 과목 선택도 당연히 들어가겠죠. 지금 유행하는 직업이나 친구들의 선택은 변하지만 여러분의 소질과 적성은 변하지 않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이번 설명회 부스에서 내 꿈에 진짜 필요한 과목이 무엇인지 선생님들께 꼭 여쭤보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대학교에서 여러분을 뽑는 과정에서 우리 학교의 광성고에 어떤 과목이 개설되었는지를 다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학과에서 요구하는 과목이 광성고에서 개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 인원이 너무 적어서 높은 등급을 얻기 힘들 것 같다, 이런 이유로 피하는 선택은 매우 위험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 질문을 한번 볼까요? 리로스쿨로 부스 신청할 때 질문은 왜 꼭 써야 하나요? 귀찮아요. 여러분 귀찮아하지 마세요. 네, 여러분이 남겨주신 질문들은 해당 부스에 계시는 담당 선생님들께 미리 전달이 되어가지고 선생님들이 답변을 준비하실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질문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에게 진짜 필요한 맞춤형의 답변을 준비를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런 진짜 궁금한 것들을 모아놓은 그런 질문들이 설명의 퀄리티를 바꿉니다, 여러분. 자, 다음 질문 가보겠습니다. 일단 대충 선택해두고 최종 선택 이후에 바꾸면 안 되나요? 라고 되어 있는데 이 규칙이 가장 중요한 규칙입니다. 9월 9일 최종 선택하고 나서는 과목을 변경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교과서 발주가 들어가고 내년도에 여러분들의 시간표, 선생님들의 시간표가 이미 배정이 되고 확정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 명은 나는 그럴 수 있지 라고 생각하겠지만 그게 조금만 많아지게 되더라도 시간표가 꼬이게 되기 때문에 변경되는 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선택할 때 좀 더 신중하게 선택을 해서 바꾸는 일이 없도록 하셔야 합니다. 우리 이제 뭐예요? 이제 우리가 할 거는 끝난 것 같고요. 아이들이 과목 선택만 잘하면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지금 뭘 선택해야 하는지, 진로를 어떻게 결정하셔야 되는지, 심지어는 여러분 스스로가 뭘 좋아하는지 잘 모르겠다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그냥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하시고 선택한 일에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선택한 일에 대해서는 최고가 되어야겠다라는 마인드로 일을 하면 다른 결과는 그냥 따라오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잘하는 걸 선택하세요. 잘하는 건 잘 쓰라고 만들어진 능력이에요. 잘 쓰면 돼요. 지금 여러분들의 선택이 좋은 선택이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면 결과는 자동적으로 따라올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무리를 한번 해볼까요? 좋습니다. 네, 여러분 최선의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화이팅! 파이팅! 잠깐만요, 저도. 내일 일주일치를 한 번에 다 신청하겠습니다. 졸업에 이상이지 않는 이상 불가능하다는 걸 꼭 기억해 주시고요.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최선의 선택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인드로 선택을 하시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죄송해요.